백만장자부의 연금술 2부. 작성자 이자희. 편집 김용래. 우리는 신이 내린 시험에서 낙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통과할 때까지 계속 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뿐이다. 늘 불운이 따른다고? 나쁜 일만 반복되는 이유는 지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란 곧 기회다. 백만장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 자체가 삶의 좋은 기회라고 믿는다. 백만장자는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보통 사람은 부자가 되길 바란다. 선택과 바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선택이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탄생하고, 바람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의심에서 탄생한다. 백만장자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백만장자의 갑옷은 바로 지식이다. 책과 멘토의 조언을 듣고 시간을 단축하라. 키스 캐머런 스미스는 2년간 10만 불을 투자하여 세계 1% 백만장자들을 만나 비결을 배웠다. 3부 중 2부다. 33세의 백만장자가 된 머니 해커 키스 캐머런 스미스. 1971년 연소득 3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영세 자동차 부품 점포 아들로 태어나 초등생으로 계피향을 적신 이쑤시개 판매를 시작으로 중학교 때는 껌을 재판매를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와 골프를 치며 연못 속에 골프 공을 주워 중고 골프클럽 상점에 팔다가 골프 코스의 카트 관리 직원이 되었다. 이후 박봉의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법을 깨우친 후 33세의 백만장자가 되었다. 2년간 10만 불을 투자하여 전 세계 1% 백만장자들을 만나 비결을 배워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될 부에 대한 지혜를 얻었다. 10여 권의 책을 펴내고 5년간 라디오 프로그램 진실의 불꽃을 진행했었다. 현재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강연을 통해 부의 마인드를 전파하고 있다.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 시대를 초월, 수없이 많은 백만장자들의 위대한 지혜가 담긴 책을 읽는 것은 성공을 일구는 중요한 비법이다. 8.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변화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처음에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문제는 변화 자체가 나쁘다고 지레짐작하고 피하려 하는 것이다. 소심한 사람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위협적인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란 곧 기회다. 백만장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 자체가 삶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믿는다. 백만장자는 변화를 수용하고 보통 사람은 저항한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백만장자는 변화가 성장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적극 수용한다.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변화를 거부한다. 반면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은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인다. 자신감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 또한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때 채워진다. 백만장자는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보통 사람은 부자가 되길 바란다. 선택과 바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선택이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탄생하고, 바람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의심에서 탄생한다.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직면한 순간 불안과 불만이 차오른다면 내면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다. 백만장자는 변화 앞에서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변화가 가져올 기회가 무엇인지 살핀다. 두려움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게 만든다. 적절한 순간, 적절한 위치에서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얻는다. 그렇지 않다면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왔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미래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인간의 참된 목표는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변화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할 것. 이것이 변화의 진정한 목적이다. 삶은 변화를 통해 당신에게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한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새끼 독수리가 안전한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실제로 도전해 보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누군가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삶이 날카로운 변화구를 던졌던 순간에 대해 물어보면 상대방은 아마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7.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감수하라. 백만장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만 보통 사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위험이 없는 삶은 기회가 없는 삶과 같다. 위험 감수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뛰어들라는 뜻이 아니다. 백만장자가 미리 계산한다는 것은 필요한 지식을 먼저 갖추고 실패의 가능성과 결과를 따져본 후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늘 조금 아쉽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과 반복되는 일상에 만족하고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삶은 그 상태 그대로 반복된다. 위험이 없는 삶은 기회가 없는 삶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이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백만장자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철 멘탈 무장으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두려움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백만장자의 갑옷은 바로 지식이다. 백만장자는 위기를 관리하는 법을 연습한다. 위기를 느끼는 순간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한다. 1. 최선의 상황은 무엇인가? 2.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3. 벌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은 무엇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실체와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나면 충만한 자신감과 지식이라는 무기로 두려움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다. 백만장자는 실패란 성공에 이르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받아들여 이를 통찰의 기회로 삼는다. 보통 사람은 실패를 겪은 후 포기하지만 백만장자는 발판 삼아 더 나아간다. 실패의 경험을 배우고 성장하는 유익한 계기로 삼는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과 반응하는 방식이 성공 크기를 결정한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사람 3분의 1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3분의 1은 당신을 싫어할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백만장자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백만장자는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한다. 보통 사람들은 지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한다. 경기 내내 방어만 하는 팀이 이길 확률은 제로다. 승리하고 싶다면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방관자로 남게 된다. 90세 이상 노인 설문.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3가지. 더 많은 모험을 해보고 싶다. 행복했던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며 힘들었던 시기를 되새기며 교훈을 얻고 싶다. 죽은 뒤에도 유산으로 남을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6.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책 외에도 배워야 하는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지출한다. 경제학습에 돈을 과감히 쓴다. 백만장자는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도 가급적이면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운다. 실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지식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저명한 코치나 멘토는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지만 백만장자는 이 비용을 투자로 본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좋은 멘토도 큰 도움이 된다. 백만장자가 자주 하는 질문은 이렇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백만장자는 평생 배우는 데 투자하고 보통 사람은 졸업하는 순간 배움을 마친다. 왜 항상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신이 내린 시험에서 낙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통과할 때까지 계속 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뿐이다. 당신에게 나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당신의 지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백만장자는 개인의 성장에 주력한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성장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 백만장자가 삶의 모든 측면을 공부하는 이유는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흔히 부자는 돈만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일부는 맞지만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은 부를 이용해 타인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돈을 버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신의 삶 그 자체보다 돈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덕분에 성공한다. 인생에 있어 돈은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면서 좇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고 때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갈망하기만 하며 살 가능성이 높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때 더욱 큰 기쁨이 찾아오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때 삶은 한결 행복해진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야 한다. 5. 수익을 높이는 법을 배워라. 이익을 만들어내는 법을 깨달으면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없다. 1년에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의 90%가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저자의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VIP 고객으로 인해 하루에 500을 번 날. 그 주는 장사를 접고 실컷 놀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본인은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한다. 왜? 첫째, 놀지 않았다면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이런 호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백만장자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하고 보통 사람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 월급은 서서히 오른다. 소득을 전적으로 월급에만 의존한다면 돈은 극도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익을 만들어내는 법을 깨달으면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없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이익을 내기 위해 일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백만장자 중 누구도 월급으로 부자가 된 경우는 없었다. 우선 책으로 시작하라.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지식을 쌓는 방법이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몇 년의 경험이 농축된 책을 읽으며 본인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아낀 사람들이다. 4. 항상 감사하고 베풀라. 저자는 어느 날 점심을 사려고 샌드위치 가게에 들렀다. 19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주문을 받았다. 가격은 5달러가 채 안 되었다. 10달러 지폐를 내밀었다. 5달러 한 장과 동전 몇 개를 거슬러 주었다. 저자는 동전만 받고 5달러 지폐를 다시 건넸다. 팁 1세 학생은 당황했다. 세상에나 크게 소리치며 도무지 믿기 어려운 반응이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여학생이었다. 8달러 가격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20달러 지폐를 냈다. 거스름 돈 중에서 2달러 동전은 챙기고 10달러 지폐를 손에 팁으로 쥐어주었다. 저자는 5달러나 10달러로 무엇을 산다고 해도 두 사람을 보며 느낀 행복만큼 자기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나누고 베푸는 행위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매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기회가 있다. 물론 돈이 아니어도 된다.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다. 베푸는 삶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다. 인색한 태도는 삶을 불행으로 이끈다.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큰 결심이 필요한데 그 동기가 때로는 주위 사람의 응원과 따뜻한 마음 또는 진실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믿는다. 이런 베풀음에 대한 지식이 갖춰져 있다면 작은 동기부여로도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저자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느낌이 오면 그냥 100달러를 건네기도 한다.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라는 말과 함께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백만장자가 모두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백만장자들은 그렇게 한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뿌린 그대로 거둔다는 신념을 지니고 산다. 이들은 돈을 씨앗으로 여긴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더 큰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저 잘 베풀 뿐 아니라 타인의 베품도 잘 받아들인다. 베풀음은 세상에 친절함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다. 도움을 받은 사람만큼 어쩌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감사합니다.